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3차 시 가야산 맑은 물 포천 계곡.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생각날 만한 곳인데요. 그럼 오늘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천에 있는 회룡포를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었지요. 그럼 회룡포를 떠올리면서 복습을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예천에 있는 회룡포를 둘러봤었지요. 회룡포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회룡포는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물돌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룡포를 여행하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낱말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겹받침 리을 기역이 들어가는 낱말들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막다, 박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리을 기역 받침 중에 기역만 소리를 내서 읽어주고 뒷글자인 다를 따로 읽어주면 되겠지요. 읽을 때는 막다, 박다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기역 받침을 써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겹받침 리을 미음입니다. 리을과 미음 받침 중에 미음 받침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삶다, 젊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미음 받침으로 소리내서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리을 티읕 받침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훌다, 할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리을과 티읕 받침 중에 리을 받침으로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읽을 때는 리을 받침으로 읽고 쓸 때는 리을 티읕 받침으로 써주면 되겠지요. 마지막은 리을 피읕 받침입니다. 리을과 피읕 받침 중에 피읕으로만 소리내서 읽는데요. 낱말을 읽어보면 읍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읍다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피읕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복습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지만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 모두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떠날 새로운 여행지는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둘러볼 텐데요. 교재 64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 첫째,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오늘은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할 텐데요. 낱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출발하기에는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는 가족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물놀이를 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어릴 때 여름이 되면 계곡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낸 여름 휴가가 떠오르네요. 계곡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먹었던 시원한 수박도 생각나고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추억 하나씩 다들 있으시겠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아주 많은데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중요한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천 계곡을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65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네, 지금부터 일기를 한 편 들려드릴 텐데요. 일기 속에 가족들이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면서 잘 들어봅시다. 2022년 8월 12일. 제목 물놀이. 날씨 맑고 더움. 오늘은 가족들과 포천 계곡에 갔다. 포천이란 말은 가야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넓은 광목천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일이라 그런지 피서객이 별로 없었다. 8살 손자는 물장구를 치고 아들은 낚시를 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 가족들과 보낸 행복한 시간이었다. 네, 포천 계곡은 가야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시원한 계곡인 것 같아요. 아들, 손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네요. 그럼 이제 일기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들인데요. 낱말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갔다. 두 번째, 없었다. 세 번째, 여덟. 네 번째, 낚시. 네, 이렇게 네 가지 낱말들은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른 낱말들입니다. 이 낱말들을 교재 다음 쪽에서 좀 더 다양한 낱말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요. 그럼 교재 66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받침이 2개씩 들어간 낱말이 총 6개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른 낱말들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낱말에 어떤 받침을 써주어야 하는지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는 리을,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리을과 비읍 중에 리을 받침만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여덟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여덟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비읍 받침을 써주어야 하지요.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따라서 써볼까요? 덜. 덜. 두 번째는 쌍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쌍기역 받침은 기역 받침과 같은 소리로 읽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낚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낚시라고 읽지만 쓸 때는 쌍기역 받침을 써주어야 하겠네요. 그럼 낱말을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낙, 시, 낙, 시. 세 번째 낱말도 쌍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박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읽을 때는 기역 받침으로 소리를 내지만 쓸 때는 쌍기역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이 낱말은 바깥을 의미하는 박이라는 낱말이지요. 그럼 낱말의 받침에 유의하면서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박, 박, 네 번째 낱말은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시옷 받침과 똑같은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갔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이겠네요. 읽을 때는 시옷 받침으로 읽어주지만 쓸 때는 쌍시옷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따라서 써볼까요? 갓, 다, 갓, 다. 다섯 번째 낱말은 리을,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이 받침은 리을 받침으로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한번 읽어보면 널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빨래를 널다 라고 할 때와 다르게 방이 넓다 라고 할 때는 리을, 비읍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낱말의 받침에 유의하면서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널, 따, 널, 따. 마지막 낱말은 비읍,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비읍 받침으로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없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다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아무도 없다 라고 할 때는 비읍, 시옷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낱말의 받침에 유의하면서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업, 다, 업, 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낱말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덟. 두 번째, 낚시. 세 번째, 박. 네 번째,
같다. 5번째, 넓다. 6번째, 없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낱말들도 여러 번 읽고 쓰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낱말들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교재 67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네, 67쪽에 있는 다시 보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그림에 어울리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볼까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네, 숫자 8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8을 다른 말로 8이라고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네, 첫 번째처럼 써주어야 하지요. 읽을 때는 8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비읍, 받침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림도 함께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그림이네요. 낚시라는 낱말을 쓸 때는 어떤 것이 올바른가요? 네, 첫 번째 낱말이 올바르게 쓰인 것입니다. 읽을 때는 낚시라고 읽지만 쓸 때는 쌍기역,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1번 문장은 넓은 평상을 빌렸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넓은을 쓸 때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네, 두 번째처럼 써주는 것이 올바르게 쓴 것입니다. 읽을 때는 비읍 받침을 뒤로 보내서 넓은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비읍 받침을 써주어야 하네요. 2번 문제도 함께 볼까요? 2번 문제는 가족과 여행을 갔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행을 갔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네, 첫 번째처럼 써주어야 하겠네요. 이것과 저것이 똑같다 라고 할 때와 발음은 같지만 여행을 갔다를 쓸 때는 쌍시옷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식당에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없다를 쓸 때는 어떤 것이 올바른가요? 네, 두 번째 낱말이 올바르게 쓴 것입니다. 아기를 없다 라고 할 때와 소리는 같지만 사람이 없다 라고 할 때는 비읍, 시옷, 받침을 써주어야 하겠네요. 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올바른 낱말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럼 이 낱말들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읽어볼까요? 1번, 넓은 평상을 빌렸다. 2번, 가족과 여행을 갔다. 3번, 식당에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한 후에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교재 67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봐주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 낚시. 갔다. 없다. 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여행은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둘러보는 아주 시원한 여행이었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떠날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주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해 볼 텐데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간 낱말들을 잘 익히시고 65쪽 둘러보기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